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이일지 교수입니다. 저를 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번 2학기는 대면 강의일 거라고 좀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코로나가 급속도로 확산이 되는 바람에 비대면이 돼가지고 저도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제가 여름방학 동안에 있는 프로그램을 대면으로 진행을 했기 때문에 이번 2학기에는 드디어 대면 강의를 해보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또 중간고사 기간까지는 비대면이라고 하고 지금 추이를 봐서는 중간고사 이후 기간에도 아무래도 계속해서 비대면이지 않을까라는 게 의견이 조금 그런 의견이 강세이기 때문에 어, 이번 정말 2년 동안 너무 비대면으로 계속 하는 것 같아서 저도 참 많이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또 온라인 강의가 여러분들 어떻게 듣고 있는지는 저도 계속해서 또 전달받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좀 효과적으로 학습을 하실 수 있고 또 집중해서 수업을 들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정말 항상 고민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저희가 이번에도 일단은 600 이상을 획득하시면 학점은 나갈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최대한 열심히 공부하셔서 꼭 원하는 점수를 받으실 수 있기를 바라고 제가 그 조력자의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저도 최선을 다해서 온라인 강의를 촬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서두가 좀 길었는데요. 바로 저희 진도를 먼저 시작을 하면서 제가 필요한 부분들을 계속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명사부터 처음에 시작을 해서요. 천천히 품사를 좀 다져보고 그리고 이제 자주 나오는 유형별로 이제 그 문법의 유형별로 접근해 보려고 하는데요. 첫 시간부터 너무 무거운 거 하면은 좀 힘드니까 명사부터 시작을 할 텐데 무엇보다도 또 중요한 것은 명사부터 시작을 하긴 하지만 또 명사라고 해서 너무 쉬운 부분만 나오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조금 점수대를 일단은 우리가 600 이상을 받으면 되기 때문에 한 600 이상을 받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로 맞아야 되고 고득점을 받기 위해서는 이런 문제까지도 맞아야 돼요 라는 것을 제가 좀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한테 수업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일단 명사는 명사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죠. 명사가 문장에서 하는 역할은 주어, 목적어, 보어의 역할을 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는데요. 보어의 역할을 하는 명사 문제는 많이 나오지는 않고요. 주로 목적어 자리나 주어 자리도 좀 제법 나오는 것 같네요. 주어나 목적어 자리에 들어가야 되는 명사의 역할을 묻는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리 문제라든지 어느 역할을 하냐라는 거는 이제 자리라고 보셔도 무관한데요. 그 자리,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그 선택지를 봤을 때 보기가 비슷한 것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품사 문제의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거의 5초 이내로 풀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품사 문제는 틀리면 감점이 클 수 있다까지 생각을 하셔야 돼요. 한 문제를 틀렸을 때 무조건 5점씩 감점이 되는 계산법은 아닌 것 같고요. 이게 어느 정도 상대평가가 들어가기 때문에 쉬운 문제는 틀렸을 때 감점이 마이너스 10점씩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품사 문제가 나왔을 때 틀리면은 감점이 5점이 되는 게 아니라 10점이 된다라고 계산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품사 문제는 꼭 풀어야겠다, 꼭 맞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래서 일단 주어, 목적어, 보어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게 바로 명사라는 것을 먼저 여러분들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랑 수업을 진행하는 동안 꼭 하셔야 되는 게 있는데 바로 동사를 체크하는 습관을 들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파트 6, 7에 해석을 하실 때도 동사를 먼저 잡으시면서 해석을 하시면은 해석이 훨씬 수월해지시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지금 첫 번째 문장 예문을 보시면 Production will be increased next year 이라고 해서 생산량이 또는 생산이 증가할 것입니다. 늘어날 것입니다. 내년에 라고 해서 지금 이 문장의 동사구는 will be increased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will be increased라는 동사를 찾았기 때문에 이 동사의 왼쪽 자리에 온 주어 자리가 되고요. 주어의 품사에는 명사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production이 답이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예문도 보시면 I got a refund on this item.
나는 이 물건에 대한 환불을 받았다라고 했지만 전체적인 문장을 보시면 I가 주어, gat이 동사고요. gat은 get이라는 동사 원형의 과거 형태고 타동사이기 때문에 타동사의 목적어 자리에는 명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refund라는 명사가 온 걸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보어 자리에도 명사는 들어갈 수 있습니다. He became an accountant라는 문장을 보시면 그는 되었다, 회계사가라고 해서 became이라는 이형식 동사의 보어로 회계사라는 명사가 오기도 했지만 실제로 토익에서 보어 문제를 묻는 문제가 출제가 되었을 때는 명사 보어보다는 형용사 보어를 묻는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되기 때문에 일단 명사가 들어간다 정도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명사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명사에서 중요한 부분은 이 부분을 이해하시는 것이 너무 중요한데요. 명사는 종류에 따라서 셀 수 있는 가산명사와 셀 수 없는 불가산명사로 나뉜다라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셀 수가 있는 가산명사는 여러분들이 이런 employee, customer 같이 사람은 대부분 셀 수가 있고요. 물건 같은 경우에도 서류같이 document 이렇게 셀 수 있는 것들 그리고 대부분 좀 돈과 관련된 단어들은 가산명사인 경우가 많은데요. fee, price 이런 단어들 다 가산명사라고 하고 item 역시 가산명사입니다. 우리가 가산명사를 외우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명사들을 일단 가산명사로 보시면 되기 때문에 가산명사를 외우기보다는 셀 수 없는 불가산명사를 외우시는 것이 훨씬 유리한데요. 어쨌든 이 가산명사의 특징은 바로 이 건데요. 셀 수 있기 때문에 하나인 경우에는 단수라고 하고 여러 개인 경우에는 복수로 나눌 수가 있겠죠. 단수인 경우에는 반드시 on 또는 더와 같은 관사와 사용을 해야 하고요. 복수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개일 경우에는 s나 es를 명사에 붙여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불가산 명사의 경우에는 셀 수가 없기 때문에 관사 중에 on과 같은 하나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관사와 쓸 수가 없고요. 그리고 셀 수 없기 때문에 복수 형태로도 만들 수가 없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불가산 명사를 보시면요. 정보 information, 장비 equipment, 가구 furniture, 수화물 luggage, 조언 advice와 같은 것이 있습니다. 물론 불가산 명사가 이것만 있는 건 아니고요. 여러 개가 있는데 일단은 가장 많이 나오는 걸 외우시고 그때그때 불가산 명사가 또 나오면 여러분들이 하나씩 더 외우시는 것이 가장 쉬운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중에 이런 분들이 종종 계시더라고요. 이 빈칸 자리가 명사인지는 알더라도 보기를 봤을 때 보기에서 명사가 뭔지 선택을 못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정말 너무 안타까운 상황이거든요. 빈칸 자리가 무슨 자리인지 몰라서 틀려버리면 그 자리를 몰라서 틀렸다라고 하면 되지만 자리에 명사가 들어가야 된다까지는 풀었는데 그 다음에 선택지에서 못 고르겠다라고 하면 이건 너무 안타깝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선택지를 봤을 때 그냥 이거는 명사다라고 알 수 있는 어떤 클루를 주어지는 그런 어미들이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사람을 나타내는 명사들은 끝에 ER이 붙거나 OR이 붙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시 단어를 보시면 employer, customer, manager, advisor, investor과 같은 단어 보이시죠? 그리고 ANT로 끝나는 경우도 있어서 applicant, accountant, consultant, defendant, tenant와 같은 단어가 있습니다. EE로 끝나는 경우도 사람을 나타내는데요. attendee, employee, interviewee, trainee와 같은 단어. east로 끝나서 economist, journalist, tourist, chemist, specialist와 같은 단어가 보입니다. 그리고 또 혼동하기 쉬운 명사라고 하면요. TIV나 AL, ING로 끝나면 대개는 형용사로 아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물론 TIV나 AL로 끝났을 때 형용사 어미도 맞습니다. 하지만 해당하는 단어들은 형용사처럼 보이지만 명사라는 뜻이기 때문에 고득점을 원하시는 분들은 이러한 단어들을 꼭 좀 외워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고득점이라고 하기보다는
그래도 700점 이상은 맞고 싶다 하면은 이런 어미 단어는 아셔야 되는 것 같아요. Objective, representative, executive, alternative, incentive, initiative, relative 같은 단어들은 다 명사하고요. renewal, approval, proposal, arrival, professional 역시 AL로 끝났지만 명사입니다. 그리고 ING로 끝나는 것들, ING로 끝나서 마치 동명사 또는 분사처럼 보이지만 해당하는 단어들은 모두 다 그냥 명사로 취급하시면 됩니다. funding, ticketing, seating, housing, advertising, processing, coding, training, meeting, lodging, accounting, planning, opening, financing 같은 단어들이고요. 그 다음에 s를 꼭 붙여서 쓰고 복수로 써야 되고 복수로 썼기 때문에 또 복수 취급하는 명사들입니다. 이런 단어들도 700 이상 받고 싶으신 분들은 꼭 외우시면 좋겠습니다. clothes, goods, savings, belongings, earnings, surroundings, means, valuables, proceeds, findings, authorities, details, proceedings와 같은 단어들입니다. 그러면 아까 앞서서 설명했던 그 부분을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요. 명사는 주어의 역할을 한다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첫 번째 예문을 보시면 the acquisition이 답이라고 되어 있죠. 왜냐하면 첫 번째 관사와 전치사의 사이에 들어가기도 하지만 the acquisition of three businesses 하고 동사는 helped가 나왔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helped란 동사의 왼쪽 자리니까 주어의 자리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관사 뒤 그리고 전명구 앞자리는 100% 명사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acquired라는 분사는 들어갈 수 없고요. acquisition, 션으로 끝나는 명사가 답이 되는 거죠. 목적어 역할을 한다고도 했기 때문에 밑에 있는 예문을 보시면 Beltco enhanced, enhanced가 강화했다라는 타동사고 이 동사의 뒤에는 목적어가 필요하다라는 걸 아시면 collaboration이 명사고 collaborate 동사 형태이기 때문에 답은 collaboration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 다음 이 목적어는 첫 번째 타동사의 목적어도 목적어가 될 수 있고요. 두 번째 예문과 같이 전치사의 뒤에도 전치사의 목적어라고 해서 명사가 들어가야 됩니다. 이 경우도 앞에서부터 볼 필요가 없이 밑줄의 왼쪽에 있는 전치사라는 것만 알면 전치사 뒤에는 명사가 필요한데 efficiency는 명사고 efficient는 형용사이기 때문에 답은 efficiency가 된다라고 보실 수 있겠죠. 그리고 명사는 준동사인 투부정사나 동명사의 목적어 역할을 할 수도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동사의 자리 뒤에 지금 보시다시피 타동사의 뒤에 목적어 자리에 들어간다라고 되어 있죠. 투부정사나 동명사도 동사에서 파생을 해서 투 플러스 동사 원형, 동사 원형에 ing를 했기 때문에 동사의 속성을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정사나 동명사의 경우에 이 부정사와 동명사의 동사가 타동사에서 파생을 했을 경우에는 뒤에 반드시 목적어로 명사가 또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예시문 보시면 I have decided, 저는 결정했어요. 에서 have decided가 이 문장의 동사고요. decide의 목적어로 to accept라는 투부정사가 왔는데 이 to accept, accept가 또 뭐뭇을 받아들이다라는 타동사에서 왔기 때문에 the job offer이라는 일자리 제안이라는 명사가 왔고요. 이 the job offer는 accept의 to accept의 목적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보어의 역할을 할 수도는 있습니다. 그래서 become이라는 동사가 이형식 동사이기 때문에 뒤에 보어가 필요한데요. 지금 밑줄이 leader 또는 leading이라고 보신다면 밑줄의 앞에 어라는 관사가 있어요. 관사 뒤에는 반드시 명사가 필요하고 관사 뒤 밑줄이고 밑줄의 뒤에 in the car manufacturing business는 전명구니까 묶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관사 뒤에 명사 자리가 되면서 리더가 답이고 리딩은 선도적인 이란 뜻의 형용사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보어는 이렇게 이형식의 주격 보어도 있지만 오형식의 목적격 보어도 있는데요. 이거는 제가 추후에 그 문장의 형식할 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예정이지만
오늘 살짝 먼저 살펴보시면 The Board of Directors, 이사회는 이 주어가 되고요. Consider, 고려했다, 생각했다. Mr. Anderson을 이 사람을 a competent employee, 유능한 직원으로 여겼다라고 해서 이거는 목적격 보충어 자리가 되는데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는 employees, 지금 명사를 넣을지 동사를 넣을지 해서 일단은 본동사가 한번 나왔기 때문에 동사가 또 나올 수도 없지만 지금 구조를 봤을 때 어가 관사고요. 컴피턴트는 유능한이란 형용사입니다. 그러면 관사 뒤에는 반드시 명사가 있어야 되고 형용사 역시 명사를 수식하기 때문에 이 자리는 일단 명사가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4번에 있는 이거 너무너무 중요한데요. 명사는 한정사의 수식을 받는다라는 게 중요한데 한정사라는 거는 명사를 수식해주는 말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관사 더, on, 소유격, this, some, either, every, enough, several 이런 단어들은요. 반드시 뒤에 명사나 명사구를 끌고 오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단어들이 보이면 여러분들이 아, 명사가 필요하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다 라는 뜻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특히 관사 뒤 또는 소유격 뒤는 반드시 명사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제가 요새 날씨가 비가 너무 많이 오고 갑자기 기온이 좀 떨어졌잖아요. 그랬더니 비염이 도져가지고 자꾸 지금 막 코가 간지럽고 콧물이 막 나고 해가지고 이제 중간중간 제가 일시정지를 하고 다시 붙여서 녹화를 하고 있어가지고 약간 녹화의 흐름이 부자연스럽지 않을까 좀 걱정이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필수적인 부분은 잘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 이제 문제풀이가 되게 중요한데요. 여러분들 일단 이 문제풀이 설명을 들으시기 전에 살짝 지금 화면을 멈춰 두시고 일단 1번, 2번, 3번 문제를 풀고 푸셨다 싶었을 때 문제를 이제 해설을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살짝 멈추고 문제를 풀어보세요. 자, 풀고 왔다라고 가정하고 제가 지금 해결을 먼저 해볼 텐데요. 토익 문제에 있어서는 여러분 시간 싸움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시간은 동일하게 RC는 75분이죠. 근데 그 75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너무 중요한데요. 이 Part 5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30분씩 두고 풀면 여러분 Part 6랑 7 문제 푸는데 시간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Part 5 문제만 30문제가 있고요. 그 서론 문제를 푸는 적절한 시간은 10분 안에 풀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Part 6에 있는 16문제는 해석이 동반되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에 시간을 더 많이 투자하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러면 Part 5 문제를 10분 안에 풀려면 어떻게 풀어야 되냐? 해당하는 이런 문제들. 보기의 단어가 비슷하게 생긴 품사 문제가 나왔을 때는 초 단위로 문제를 해결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런 문제 어떻게 초 단위로 해결을 하냐? 바로 지금 제가 풀이하는 과정을 잘 보시고 초 단위로 해결을 하셔야 됩니다. 밑줄에 앞과 뒤의 구조를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1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더가 바로 관사이기 때문에 관사 뒤에는 반드시 관사라는 한정사의 수식을 받는 명사가 필요하다라고 했고요. 뒷 구조도 보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뒤에 명사가 있는지 보라는 뜻인데 밑줄에 뒤에 명사가 없이 전치사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건 어디까지나 그냥 전명구니까 묶어버리시면 돼요. 밑줄 자리는 명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선택지에서 명사처럼 보이는 걸 선택을 하시면 되는데요. 지금 보시면 accomplishment에서 지금 mont가 붙어 있는 이게 명사이기 때문에 1번의 답은 C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또 중요한 거는 accomplishment에 지금 S가 붙어 있는 복수의 형태로 되어 있죠. 그래서 동사를 보시면 show라고 복수 동사가 온 게 보입니다. 제가 동사의 수의 일치는 추후에 다시 하겠지만 복수 동사라는 걸 안 이유는 현재형에서 동사 원형을 쓰면은 주어가 복수라는 뜻이고요. 동사 원형에다가 s를 붙였으면 주어가 3인칭
단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show가 지금 복수이기 때문에 C가 확실히 맞고요. 이제 공부를 좀 하신 학생들은 교수님 이거 accomplishing이라는 거 동명사로 보고 이거 동명사 답으로 하면 안 돼요? 라는 질문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동명사는 단수 취급해야 됩니다. 그래서 동사가 show이기 때문에 안 되고요. 또 두 번째, 이런 동명사는 관사의 수식을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accomplishing이 만약에 동명사로 쓰였다면 뭐뭇을 달성하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accomplishing이라는 동명사의 목적어가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유 때문에 데이비드는 답이 될 수 없습니다. 제 수업을 처음 들으시는 학생들도 계시고 여러 번 반복해서 들으시는 학생도 계실 텐데요. 제 수업의 특징 중에 하나는 오답이 되는 설명을 해드린다라는 게 또 제가 하는 수업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대개 해설서에는 정답이 되는 부분을 설명을 많이 해놓고 다른 선택지가 오답인 이유들에 대해서는 자세히 설명을 하지는 않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시는 데 있어서 일단 가장 빨리 푸는 방법은 정답을 찾으시는 거지만 앞으로 문제풀이에 있어서 정확하게 푸시려면 왜 오답인지도 정확하게 아시는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오답의 이유를 잘 확인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2번 문제 보겠습니다. 2번 문제는 밑줄의 왼쪽에 for이 전치사고요. 전치사는 전치사의 목적어인 명사가 필요하다라고 했던 거 기억하시죠? that은 지금 수식어구이기 때문에 앞에 오는 명사를 수식한다라고만 지금은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밑줄 자리는 명사가 필요하고요. 선택지를 봤을 때 션으로 끝나는 거는 명사이기 때문에 고민 없이 2번의 답은 C를 하시면 됩니다. 3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밑줄의 왼쪽에 your이라는 소유격이 보입니다. 소유격도 한정사이기 때문에 뒤에 명사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렸었고요. at은 전치사이기 때문에 전명구를 묶어버리시면 지금 이 자리는 소유격 뒤에 명사가 되고요. 이제 여기까지 와놓고 선택지에서 명사가 뭔지 모르시는 학생들이 있는데 여러분 시그니처리 명사이고요. 사인을 잘못해서 명사인 줄 아는 학생들이 종종 있는데 사인은 서명하다라는 동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 한국말에 통용되어 있는 그 영어 표현이 있을 때 잘못 사용하는 게 있으면은 이런 문제가 틀리는데요. 우리가 서명해라고 할 때 너 여기다가 사인해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사인이 명사인 줄 아시는 학생들이 있는데 시그니처리 명사고 사인은 서명하다라는 동사라는 거를 오늘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계셔야 합니다. 제가 제 강의 동영상의 OT에서도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제 강의의 중간중간에는 분명히 히든 미션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던 거 기억하세요? 저도 지금 히든 미션 해놓고 필기를 해봐야겠지만 오늘 지금 첫 번째 이 강의에서 히든 미션은 이거 한번 여러분들 필기해 주실래요? 지금 1번 문제의 경우에 명사가 답이죠. 동명사가 답이 될 수 없었던 이유, 이 근거 세 가지를 다시 한번 적어주시길 바랍니다. 이게 히든 미션입니다. 1차 강의의 히든 미션. 과제방에 강의를 올리실 때 아이고 제가 지금 오늘 강의를 여러 개를 찍고 있어가지고 자꾸 말이 꼬이는데요. 과제방에 과제를 올리실 때 글쓰기란이 있어요. 글쓰기란에다가 히든 미션 해가지고 동명사가 답이 될 수 없었던 이유 1번 단수 취급해야 돼서 2번 관사의 수식을 못 받아서 3번 목적어가 필요해서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가산명사하고 불가산명사에 대해서 정리를 해볼 텐데요. 여러분 강의를 조금 끊어가야지 여러분들이 집중하시기 편할 것 같아서 일단 저희 여기 문제풀이까지 한 걸로 끊고요. 가산명사와 불가산명사는 그 다음 편에 이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